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먼저 강의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토지 투자의 장단점이란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그 투자 대상의 장단점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부동산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토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유는요. 지금 현재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율이 인상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떤 그 세금 자체가 증세가 되고 있어서 세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택 가격이 지금 조정기에 들어섰다. 그리고 향후에는 침체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택에 어떤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주택자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럴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냈던 분들이 부동산 투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재테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예금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만 나의 재산을 보전을 하면서 어떤 시세 차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 전통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요. 현재 어떤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상으로 주택 가격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고 주택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는 형식의 어떤 투자 방법이 현 정부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투자 종목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공시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자체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적으로 볼 때 6.8% 정도 올랐습니다. 매해년 계속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공시지가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시지가는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떤 토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떤 부증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부분, 네,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늘어나지가 않죠. 하지만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용적률에 따라서 높게까지 지을 수가 있죠.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준주거지역은 500% 용적률에 따라서 높고 낮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지만 토지 자체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증성의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영속성이라는 게 있죠. 영원히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 원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게 농지에서 어떤 도시로 바뀌는 개념의 이런 쪽으로 어떤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에 많은 분들이 토지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이렇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하는 방법은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분류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죠. 토지 투자에 관련돼서 돈 된 땅, 돈 될 땅, 그리고 돈이 안 되는 땅, 이렇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돈 된 땅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매우 상승이 돼서 정말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죠. 하지만 돈이 될 땅은 어떤 시가지가 조성이 된다거나 개발 호재가 있어서 어떤 고용 창출이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어떤 그 지역의 삶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질이 나아진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돈 될 땅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돈이 안 되는 땅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곳이죠. 예, 포락지나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어찌 됐건 개발 계획이 전혀가 없고 그냥 지인에 의해서 투자를 했을 때 장기간 묶어놔야 될 그런 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돈이 될 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토지는 부증성이나 영속성,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그만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로 투자를 현 정책 상황에서는 투자 종목의 변화가 어떤 토지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 투자의 장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익성이나 어떤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예를 들어서 농지가 어떤 개발로 인해서 도시로 바뀐다. 시골 땅이 도시 땅이 된다. 어떤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 인근에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거나 도로 건설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 인근의 땅 가격 자체가 올라가죠. 그래서 수익성이나 안정성은 좋지만 토지 투자의 단점은 뭐냐면 황금성이죠. 이게 내가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바로 매수자가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어떤 매도를 하는 시기를 놓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황금성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개발 호재의 어떤 특징이나 그리고 꾸준한 시세 상승 지역을 파악을 해서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 이런 곳에서 어떤 개발 계획에 있는 곳 그리고 어떤 지역의 구획 정리 사업이나 어떤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쪽에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 자체는 거의 다 입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적죠. 어느 지역의 어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이나 어떤 재정비 촉진지구에 의해서 입찰이 된다라고 할 때 이미 자금력이 풍부한 그러한 기업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지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구획정리 사업의 환지 방식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구획정리 사업법이라는 게 없어졌죠. 도시개발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곳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진행을 하죠. 거의 다 입찰로 진행을 합니다. 수용 방식이죠. 토지를 공공에서 사들여서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 유지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이런 택지개발 사업이고 구획정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안에 환지 방식을 하든지 수용 방식을 하든지 땅을 전체를 사든지 아니면 이쪽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지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은 여기에 주택이 지어지고 그리고 공공주택, 아파트겠죠. 그리고 단독주택, 준주거 지역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상업지역의 상가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나 공원시설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시가지가 조성이 되는 사업을 바로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에서 진행을 할 때는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민간에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환지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환지로 돌려주고 나머지 땅을 채비지, 보류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부분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삐뚤삐뚤한 그런 땅이죠. 논이나 농지 형식으로 된 곳이 많죠. 그리고 농가도 많고 그래서 길도 좀 안 좋고 좁고 비좁고 이런 땅에서 어떤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도로도 정비가 잘 돼 있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나 정비 기반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공원과 학교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다 해서 어떤 시가지가 조성이 되는 사업. 이런 사업이 바로 환지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환지를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서 삐뚤빼뚤한 땅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환지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 땅을 전체를 사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토지를 사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많아야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 수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민간에서 진행을 한다. 공공에서 진행을 한다. 자, 공공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안전한 부분이 있죠. 어떤 사업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 공공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막강하죠. 하지만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비를 조달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사업 비용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네모 반듯하게 진행을 하려면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시행사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 회사가 굉장히 튼튼한지 그리고 삐그덕거렸지만 다시 이 사업이 재개가 되는지 그리고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자금력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만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공사비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지, 시골 땅에서 도시 땅으로 바뀌는 이 환지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여기에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나 그리고 상가를 지은 그럴 땅으로 용도 자체가 종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토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임야도 있을 것이고 전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답 임야를 대지로 전환을 했을 때 가격이 시세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대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이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삐뚤삐뚤한 땅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200평을 내가 시골 땅을 줄 테니 나중에 이것을 매우 반듯하게 만들어서 140평을 돌려주는 거죠. 하지만 그 60평은 그만큼 비용을 반듯하게 만들어준 비용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이 60평의 땅이 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200평을 주고 반듯하게 만들어서 140평을 돌려주고 60평을 채비지나 보류지로 만드는 거죠. 자, 보류지는 채비지와 공공시설 용지를 합해서 보류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를 빼고 나머지 이제 채비지 비용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 시행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토지 자체가 채비지라는 얘기죠. 채비지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채비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반듯한 땅이고 대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삐뚤삐뚤한 땅을 반듯하게 만들고 공원 채비지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보류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가 참여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토지를 보신다라고 하면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쪽에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곳에 투자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가공이 된 땅으로 변모가 되는 곳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서도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토지 투자의 장단점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토지 특성을 살펴보고요. 이 특성으로 인한 투자 시의 장단점까지 파악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매물도 토지라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살펴보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우 대표의 오늘 매물은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 80%, 용적률 1300%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51.9제곱미터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또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6,4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9,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를 만나볼까요? 저희 앞서서 토지에 대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가져와 주신 토지, 수요가 있는 곳인지 또 개발이 계획된 그런 곳의 토지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황금 신도시입니다. 황금지구. 아까 설명을 드렸던 구획정리 사업이거든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사업 진행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어떤 사업 진행 시기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이 많은 이 변화가 있죠. 완료 단계에서는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계획 단계에서는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이 낮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업을 보게 되면 현재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사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안이 작성이 돼서 인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안 인가 및 고시 그리고 한지계획 인가까지의 어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주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면적의 어떤 그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 내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죠. 그래서 2단계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착공 및 감리, 착공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 완료 및 공람, 그다음에 준공 검사, 공사 완료 공고, 한지 처분 및 청산까지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어려운 시기를 전부 다 지났습니다.
지났고 현재 착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 상태를 보게 되면 이 구획정리 사업, 도로도 만들고 상하수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파트 용지 그리고 상업 용지 그리고 일반 주거 용지, 준주거 용지 이게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18년 8월에 완료가 됩니다. 2020년 8월, 그 내년이죠. 내년 8월에 모든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미 삘뚜삘뚜한 땅을 네모 반듯하게 해서 돌려줬고 그리고 이 시행사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땅 채비지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추천 포인트로 말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런 구획정리 사업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베드타운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향후에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이 급상승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지역 자체의 인프라가 얼마만큼 구성이 잘 돼 있느냐, 그리고 일자리가 그만큼 받쳐주느냐, 그리고 고용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돼 있는 지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많은 산업단지가 있죠. 포스코도 있고, 그 다음에 익신산업단지, 조남산업단지, 그 다음에 포스코 리튬 공장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일촌 산업단지까지 굉장히 산업단지가 7개 정도 굉장히 대규모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그 주민들의 어떤 급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질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추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 이익을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을 했을 때 여기는 농협 대주단위 주관사고 그다음에 무궁화 신탁에서 관리 신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공사비가 지금 무궁화 신탁에 지금 신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성별로 그 310억이라는 그 돈으로 공사비를 주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단계까지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광양시 같은 경우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39.8세 생산 가능 그런 인구들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고 젊은 도시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 5년간 지금 인구 증가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인프라가 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죠. 자, 이 지역의 어떤 주택 공급 상황을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만큼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봤을 때 16년, 17년 이렇게 봤을 때 18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조한 지역인데 인구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이 많이 필요를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입지를 보게 되면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10분 거리 그리고 광양항을 비롯해서 사업지 인근 7개 산업단지가 또 가까이 위치해 있고 바로 뒤에는 또 LF 관광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약 30만 평. 바로 이 부지 뒤편에 산인데요. 구봉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또 이렇게 또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도 잘 갖춰진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업지가 바로 노란색이 사업지인데요. 바로 옆에 왼쪽 편을 보게 되면 익신산단, 초남산단, 황금산단, 광양항만 그리고 묘도산업단지, 포스코 광양제철까지 그리고 강을 건너게 되면 여수 국가산업단지까지 또 이순신 대교를 통해서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를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잘 갖춰진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광양항만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복합 물류 중심의 허브항이죠. 그리고 국내 수출 물동량이 1위입니다. 그리고 총 물동량이 국내 2위인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모두 다 아시죠. 그만큼 세계 최대의 후판 생산업체이고 그리고 일평균 3만여 명이 일자리가 있는 곳이죠.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떤 시장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묘도산업단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면적이 312만 제곱미터 그리고 16,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묘도산업단지가 또 진행 중에 있고요. 광양시 LF 스퀘어몰 또한 2016년에 개장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많은 음식점들 그다음에 패션과 잡화 매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양시를 비롯해 여수, 순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LF 스퀘어 타운이 생겼고, 그리고 LF 스퀘어가 LG 패션이죠. 어떤 지역 발전을
을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바로 황금산 신도시 바로 뒤에 구봉산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죠. 황금 신도시가 28만 평인데 구봉산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30만 평입니다. 여기에 골프장 들어오고요. 테마 공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유동 인구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타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금산단, 그다음에 포스코 리튬 회사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시장이나 그다음에 인구 증가율이나 그리고 인프라 구성률이나 여러 가지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구획정리 사업이 굉장히 많죠. 도의지구부터 해서 환길지구, 그다음에 국제 비즈니스 지구, 마동지구 이렇게 어떤 주택 공급량 자체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환지가 조성이 돼 있죠. 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부지,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 그다음에 일종 주거지역. 자, 이 중에 이제 채비지를 분양을 하는데 약 80개 정도의 채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고 학교, 아파트 부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번 주에 공사 상태를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죠. 도로도 좀 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포크레인이나 이런 기계 장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에 이제 구획정리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와우지구, 의암지구, 도의성황지구, 황금지구. 자,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땅에 얼마만큼 높이 지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다른 지구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 400%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황금지구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 500%,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이 지금 의암지구는 400%, 도의성황지구는 700%인데 황금지구는 지금 1300%입니다. 그만큼 이쪽 자체에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를 많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여기에 황금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황금동입니다. 자, 금액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 상업지역이 3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1억 6,4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도 지금 농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 2억,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9,900 이렇게 해서 실투자 금액이 일반 상업지역은 1억 3,500만 원,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6,500만 원에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골 땅에서 도시 땅으로 바뀌는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가격적인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일반 상업지역과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